안녕하세요. 부산 대성학원을 졸업하여 이번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받고 부산대학교 의과에 재학 중인 지창진입니다. 사실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가고 싶었던 부산대학교의 의학과에 진학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고 여러 번 수능을 치면서 부모님도 마음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치던 사설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더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칠 수 있었던 것 같고 국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긴장이 많이 풀려서 평소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이 작년 수능보다는 평이하게 나온 편이라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수학 20번이 아직 생각에 남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보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나 아니면 역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랑 다르게 미지수와 합성함수를 정리하여서 풀이하는 방식이 사실 사설 모의고사 등이나 다른 엔제 등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유형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번 수능을 치고 난 뒤에 원하던 목표를 아쉽게 이루지 못해서 미련이 남아서 이번 수능을 다시 한번 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 원하던 성적을 혹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도 성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하루하루 해야 될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수학은 100분이 95로 아쉽게 2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수능은 대성학원을 다니면서 96점을 받아 1등급을 얻을 수 있었고 과학탐구도 작년에는 생명과학이 아쉽게 1등급이 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화학과 생명과학 모두 만점을 받으면서 원하던 성적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의 이제 브랜드 네임이 워낙 유명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고 상담하러 온 뒤에 이제 학습 시스템이나 학습 컨텐츠 그리고 강사진분들을 이제 수업의 질 같은 것을 만족할 만하다고 느껴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성에서 이제 여러 모의고사들을 내지만 전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는 이제 엄청 많은 양이 있지만 전 과목의 이제 현장 응시 가능하고 표본도 분석해주는 모의고사는 사실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치는 더 프리미엄을 이제 실전성을 점검하고 내 실력이 이만큼 올랐구나 하는 지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K 모의고사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양의 회차의 강K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성을 충분히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내 카페가 가장 저에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잠이 많은 편이라서 커피를 하루에 꼭 마셨는데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원내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는 것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퀀텀 라이브러리는 독서실 같은 구조인데 반해 원내 카페는 스터디 카페처럼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에는 각 반별로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학습 전반적인 질문이나 생활에 관련해서 문제나 질문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었던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성학원에 다닐 때의 스케줄은 남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항상 꾸준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7시 반에 항상 등원을 하여서 아침에는 언어와 매체 같은 간단한 공부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주로 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점심쯤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해 저녁 전까지는 수학 공부만을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전후로 해서는 탐구를 공부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밤에는 영어나 한국사 등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10시 이후에는 빠른 수면을 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슬럼프는 여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수를 시작한 게 6월이니 반수를 시작하자마자 여름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름이 더우니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반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해져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고생한 뒤에는 사실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내 일과를 마치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부터는 그냥 편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부터 8월까지 동안은 실전 개념과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기출과 실전 개념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엔제나 사설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사용하려고 했고, 특히 10월 이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해 시간 점검과 문제풀이 루틴을 계속해서 점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0일 전후로 해서 음식을 좀 조심했는데요. 제가 배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매운 음식이나 우유를 평소에는 먹으면 괜찮지만 예민한 상황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플 때가 있어서 최대한 그런 음식은 자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일 전후로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공부 시간에 너무 영향이 가기 때문에 수면도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취약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앞선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는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학원에 있는 시간이 14시간가량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학 학습 시간만 6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전에는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수능을 준비하면서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출 분석과 실전 개념 등을 통한 개념 등을 어떻게 조건과 발문을 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취약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이제 안 좋은 습관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올라오면 사실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라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안 좋은 습관이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에만 집착을 해서 빨리 풀려고 했던 게 안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집착을 버리고 내 페이스대로 맞춰서 기출 분석 등을 통해서 공부했던 문제풀이 루틴을 접목만 시키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냥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오답 노트는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엔제나 사설 모의고사 등을 계속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나 비슷한 조건의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서 제가 약점이라고 파악되는 부분들은 모아서 한 번에 한 5개나 6개씩 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억이 나면서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면의 질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집을 가고 나서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까지는 폰을 내려놓고 빨리 잠이 들어야 다음날 아침에 깨서 공부를 상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다시피 하고 수능에만 몰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남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이제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먼 훗날에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